현대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현대차의 최근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이제 겨우 10년 전 수준을 회복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10년 전 수준을 이제 회복했다.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이고요. 현대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상당 기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시면 1000%대입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 엄청난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야말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구도 이 업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지난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얘기가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당시의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했던 것. 그 이후 과연 이 업체가 이게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요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옛날에 한전 땅 살 때 그때의 현대차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재무 안정성, 그리고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의 집중력 강화, 그리고 이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신규 사업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투자,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식을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무슨 수소 관련 자동차를 만든다, 여러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차량 이외에 신규 컨셉의 자동차 사업 부문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인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현대차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들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이죠.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인정받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을 단축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지금 굉장히 과감한 투자, 지금 상용화에 거의 가까운 그런 단계에 있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대만의 폭스콘과 같이 전기차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새로운 사업 부문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긍정적인 요인입니다만은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열한 경쟁,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진출해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지난 한 20년간 추이를 보면은 20년 전에는 없었던 존재,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죠.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정작 그들도 과도한 경쟁으로 그렇게 경영 성과가 완벽하게 우수하지 못한 상태. 어쨌거나 그야말로 경쟁의 극단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의 현대차다라는 얘기. 그 결과 자동차
쪽에서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거는 현대차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시장 지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런 양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대차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두 나라가 최근 보면은 그렇게, 물론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이제 신규 사업 쪽에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관련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이 상황이 독일이나 일본 메이커보다 조금 낫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독일, 일본 메이커들은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그런 경영 상태에서 과연 이 디지털화로의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그들의 그 고용 환경,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아날로그 방면의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기존의 아날로그 쪽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가 디지털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것이 과연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기업 경영이 그냥 단순한 부루마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노조의 반대, 이거는 뭐 비경제적인 이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쩌면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고용 상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자동차 노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노조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뭐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귀족 노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현대차 이 고용 상황, 이 상황이 과연 디지털 사업으로의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현대차 스스로도 자신 있는 답변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뭐 제가 부정적인 요인을 조금 길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니 그런 기대를 선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자동차 수출의 감소가 현실인 것이죠. 미래와 현실의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은 2021년부터 이제 발표되는 현대차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실적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의 미래도 뭐 결코 뭐 공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주식 투자로 얘기한다면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